안녕하세요. 주는 세계 준입니다.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저도 촬영을 해가지고 긴장이 되는데 네. 저보다 더 긴장하신 어떤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네. 거두절미하고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군 55기 포병으로 전장의 신으로 전역을 하고 이제 세계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해보자 라고 마음먹은 찰스 알레 채널을 운영하는 현철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포병의 신. 전장의 신입니다. 저희가 포병학교에서 만난 인연. 네. 제가 교관을 할 때 쟤는 훈련병이 아니라 뭐지? 후보생? 이게 기간이 되다. 교육생. 저는 교관이었고 네. 교육생으로 계셨고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 처음 다시 연락을 했었지? 제가 전역을 하고 이제 교관님 유튜브를 우연치 않게 그걸 봐가지고 제가 배웠던 교관님 같은데 해가지고 인스타를 찾아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교관 같지 않을까요? 화면에서 제가 약간 노안이라서. 네, 교관님. 아니, 노안인 거랑 약간 잘생긴 건 다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잘생긴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모신 이유는 두 가지 ROTC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군대에 관한 얘기도 좀 하고 네. 그 여행 유튜버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네. 그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오늘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쵸. 근데 전역 언제 하셨죠? 저 전역은 19년도에 전역을 해서 이제 거의 4년, 내년이면 4년 차네요 벌써. 철승님은 4년 됐으면 거의 다 까먹으셨을 텐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군대를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네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ROTC 출신이신데 지원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ROTC가 지금은 많이 인기가 떨어져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복을 입은 게 멋있기도 하고 또 아빠도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그때 당시에 태양의 후예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서 되게 군뽕에 많이 취해 있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진짜 짧게 얘기하면 멋있어 보여서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방대였어 가지고 여기서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게 나름 스펙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지원을 한 거고요. 저는 ROTC 되게 멋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선배들도 ROTC 중에 좋은 선배들 되게 많았어요. 그렇군요. ROTC를 이제 멋있어서 지원을 하셨잖아요. 네. 결국은 의무 복무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네. ROTC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24살에 이제 임관을 하잖아요. 그거에 엄청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24살 친구들을 보면은 대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군대 병사로 늦게 간 애들은 병사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24살에 어쨌든 7급 정도의 이제 직책을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되게 좀 대우도 받고 인정도 해주는 분위기여서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을 해보고 그걸 느끼고 거기서 얻는 경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런 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로 엄청난 메리트가 되고 또 그렇게 군 생활을 해결하는 거와 동시에 돈도 이제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전역하고 그런 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또 24살에 내 친구들은 뭐하고 있었나를 생각해보면 다 걔네들은 군대에서 갓 전역해가지고 학교에 복학해가지고 졸업 준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졸업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군 생활을 쭉 시작을 하셨는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차량 장비가 좀 대단하다는 걸 느꼈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군용 장비 중 네. 차량 같은 거? 네네네. 저희가 기아 차량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기아 두 돈 반 트럭을 제가 사격장 가는데 타고 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용사애들을 내려다 주고 돌아오는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콩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씨 이러고 저 내렸는데 미군 험비가 그냥 완전 빵 갖다 박은 거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미군이 앞에 있는 철승 차를 박은 거예요? 제 차를 박았는데 저는 뭐 콩? 이래가지고 뭐 별일 없는 줄 알았는데 딱 내려보니까 미군 험비가 이렇게 반파가 돼 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거의 문짝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 미군 여군 중사가 타고 있었고 남자 한국계 미국인 소위가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려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저희랑 약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돈 반 기아차는 뒤에 그 왼쪽에 보면 번호 그거 있잖아요. 부대 번호라고. 맞아요. 그것만 조금 살짝 휘어져 있고 미군 험비는 이렇게 박살이 나서 우리나라 국산 장비가 좀 최고구나. 거기서 국뽕이 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걔네는 이제 움직이긴 움직이더라고요. 어쨌든 군용 차량이기 때문에 문짝이 떨어졌어도 그대로 갔어요? 저희 대대장님이 마침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혼날 줄 알고 이러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보더니 차 망가진 거 보고 니네 건 니네가 알아서 수리해라 우리 건 우리가 수리할 테니까 하니까 걔네 미군 소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한국말 할 줄 알아가지고 털렸을 겁니다 아마 가가지고.
그치. 복귀해서. 뒤에서 박은 거잖아. 네. 100%잖아요. 민간에서도 100%인데. 그러니까요. 뭐 뒤에서 박은 거는 어쩌서. 아니 이거 이 민간이었으면 목 잡고 내렸어야 맞아. 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네, 안 다쳤으니까 이제 재밌었던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쳤으면 재미없었겠죠? 네. 군대에서는 사고를 안 나고 전역하는 게 맞습니다. 최고야. 좀 재밌는 군 생활 하셨는데 이렇게 의무복무만 딱 하고 전역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신 이유가 처음 군생활을 연천에서 하고 마지막은 가평에서 전역했지만 시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약간 자유로운 사람인데 물론 군생활 할 때도 그 통제 선에서 자율성을 지키면서 다니긴 했지만 그 이상을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해외여행도 방학 때마다 대학생 때 갔는데 군인일 때는 막 보고 할 게 귀찮은 거예요. 맞아요.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안 가게 되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있게 된다면 아 평생 뭐 여행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고를 하고 이런 여러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싫었어가지고 전역을 하게 마음을 먹게 됐죠. 저는 간략하게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자면 저 되게 군인일 때도 해외여행 많이 다녔어요. 그때 멍청하게 멍청한 건 아니지. 저도 원래 규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네네. 제가 이탈리아를 갔거든요. 근데 신청서를 낼 때 이탈리아만 적어도 낸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바로 버스 한 15분 20분 타면은 맞아. 딴 데 갈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요. 그냥 갈 걸. 진짜. 그거 되게 후회했어요. 일단 이렇게 전역을 하시고 나서 노량진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노량진으로 가게 되셨는지 좀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역을 하게 된 게 자유로운 삶을 찾으려고 전역을 했다고 했는데 약간 모순인 게 전역을 막상 해보니까 사람이 또 보수적이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잠깐 동안.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해서 또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또 들어서 경찰 시험을 준비하러 노량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또 장교 출신이셔서 그걸 준비했었고 또 지금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저도 경찰 시험을 준비를 시작했던 건데 결과는 잘 안 됐죠. 2년 정도 준비하시고 좀 잘 안 되신 걸 영상으로 또 찍어가지고 대박 아닌 대박이 또 났잖아요. 그걸로 되게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잖아요. 좀 힘들었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수험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일단 불확실성이라는 그 속에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가장 불안했고요. 어쨌든 대학교처럼 4년을 공부하면은 이제 졸업을 시켜준다든가 2년을 뭐 학군단 생활하면은 임관시켜준다든가 그런 확실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신과의 그 대화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너 할 수 있겠어? 아니 할 수 있어. 더 할 거야? 못하겠어. 이 대화를 계속 하면서 계속 그 우울함이 이어졌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가장 힘들었고요. 또 뭐 친구를 만나던가 여자를 만난다고? 좀 이상한데 또 사람을 만난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티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되고 또 좋아하는 여행도 더 안 가게 되고 군인 때보다 그런 점이 진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합격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점들은 이제 잠시의 힘들었던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결과적으로 안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임용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도 노량진에 되게 많은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시험에 한번 떨어지고 나면 약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고 그럼 그런 와중에도 좀 배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히 배운 점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방대를 나오기도 했고 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 몰랐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합격을 못한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웃기지만 저는 그래도 자격증을 하나둘씩 따가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법이라든지 글씨를 좀 길게 읽는 법이라든지 또 내 몸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이제 좀 휴식을 취해줘야 된다 그런 내 몸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이거를 뭐 다른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잖아요. 철승님이 영상 찍으신 거 경시에 대해서 그거를 보면 좋은 사람이었다. 근데 앞으로도 좋은 사람이겠지만 그러니까 뭐 시험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하시면 그 유튜브 채널 가가지고 그 영상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둔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사실 경시 2번이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경시 2번이 아니고 경시 2년 반 정도 했으니까 시험을 5번 봤어요. 1년에 2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자신을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1년차까지는 2번 봤을 때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봤지만 2년차 넘어가면서 그리고 2년차 때는 제일 친한 같이 공부했던 사람도
듣고 이제 주위에 하나둘씩 붙으면서 처음에는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아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엄습해 오면서 그러다가 이제 아 안 되겠다, 이 도전 정신으로 다른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뇌리에 팍 꽂혀서 그만두자, 이걸 다른 데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일단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도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뭐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유튜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군인으로 군대를 가셨고 그다음에 전역하고 경시라는 시험을 또 준비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군인이나 경찰이나 또 공무원인 특징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돌연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 그 제 수험 생활을 올렸는데 많이 봐주셨던 게 일단 그게 크긴 크고요. 어쨌든 관심을 받으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원래 애초에 여행을 많이 좋아했어서 여행 유튜버를 코로나 세대 전부터 보긴 했는데 그때 이제 붐이 일어나더라고요, 여행 유튜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씨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었는데 옛날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근데 어쨌든 그 수험생활을 하면서 그걸 계속 억누르면서 지냈죠. 근데 어느 순간 편집도 제가 별건 아니지만 날을 세면서 막 편집을 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와 재밌다, 나도 뭐 이렇게 밤새면서까지 투자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긴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나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제대로 하겠다고 한 6개월 전부터 마음을 먹어서 시작을 했죠.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독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겠고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굳이 세계 여행을 택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냥 단순히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자신의 성격 때문. 사실 제 그 학군 동기 중에 웅진고에이라고, 그 친구도 지금 여행 유튜버인데 그 친구랑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것도 왜 하필 여행 유튜버 하냐 이랬는데, 사실 여행 유튜버가 제일 진입 장벽이 낮고 만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게 쉽진 않겠지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만의 여행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여행 유튜브를 테마를 잡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현실과 타협하면서 바뀔 수도 있고. 방금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만의 어떤 여행 스타일을 찾아서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본인만의 어떤 추구하는 여행 스타일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잔잔함 속에서 그냥 피식피식 정도의 드립을 넣고 그런 거를 웃어주는 분들을 많이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네, 그 잔잔한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관광지나 이런 데는 많잖아요.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여행지는 사람을 누구냐에 만나느냐에 따라서 위험한 지역, 뭐 중동이나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데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기억이 좋게 남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많이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또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들이 안 가는 위험한 데는 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쫄보라서 생각보다. 뭐 부모님도 걱정하시니까. 네. 효자시네요, 효자. 되게 효자시네. 무서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얼마 있다가 여행을 떠나시잖아요. 언제 어디로 처음 이제 유튜브를 찍으러 가시죠? 저는 일단 파리로 비행기 값을 싸게 사가지고 45만 원에 샀습니다. 편도. 편도로 45만 원? 네. 돌아오는 건 아직 안 끊었고요. 못 돌아올 수도 있지만 네. 파리로 인을 해서 바로 공항에서 하루 노숙을 때리고 바로 포르투갈로 넘어갑니다. 일단 거기까지 계획을 해놨고, 월드컵 12월 3일 날 포르투갈에 가니까요. 그래서 포르투갈 광장에서 한국 응원하는 영상을 찍어 올릴 계획입니다. 맞다, 우리 계획 짜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내가 걱정했던 건 그런 거였잖아.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가서 네. 맞아서 죽는 거 아니냐고. 네. 그 많은 인파들 중에서 나 혼자 한국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잘 견디고 오시길 바래요. 네. 꼭 영상이 올라오길 바랄게요. 제가 저번에도 걱정 한번 했긴 했지만 좀 네. 호신용품을 가져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후추 스프레이 하나 사가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28일에 여행 떠나시나요? 진짜 거의 내일 모레잖아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철승이에게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있을 철승이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반말로 하겠습니다. 야 철승아, 너가 선택한 길이고 일단 힘들 수도 있어. 근데 후회하지 말고 또 수험생처럼 실패를 반복하긴 싫으니까 뭐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 돌아왔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땐 돈 다 떨어져서 돌아왔을 수도 있는데 뭐 또 그걸로도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하자. 너무 슬프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 6개월 뒤에 철승이에게 한마디를 하자면은 자만하지 마라. 네. 지금 너무 성공했다 너. 열심히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잘 될 겁니다. 뭐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일단 남자분들에게는 ROTC를
해서 뭐 어쨌든 수험생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ROTC에 전역해서 그 모은 돈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년 반 애들 통제하고 애들이랑 축구하고 잘 놀면서 전역을 하고 돈을 모아서 그걸 다른 걸 밑바탕 할 수 있으니까 ROTC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같이 모두 없는 사람인데 사실 제가 이뤄낸 것도 없고 성과도 없고 돈으로서 수치로서 뭐 많이 보여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해라. 이 저의 아무것도 없는 저의 또 나이 30살을 맞이하는 저가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이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뭐 말이 장황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일단 해보면 될지 안 될지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나중에 이거는 결과가 더 잘 나오면은 또 맞는 말이 되겠죠. 나중에 힘들 때 아니면 뭐 6개월 뒤에 꼭 다시 한번 제가 편집을 잘할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본인에게 하셨던 말을 좀 되새기시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갔다 오셔서 또 대성공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주시면 그때 경험을 한번 이야기하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 영상을 또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끝. 고생하셨어.